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강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밥 잘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씻겨주고 장난감도 사줬으니까 나는 잘 돌보고 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수의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서 매일 강아지를 만나는 수의사들이 보면 정말 사랑으로 강아지를 돌보는 보호자들도 정작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름이 때로는 강아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수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의사들이 실제로 보호자들에게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어하는 강아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의학 용어 없이 어렵지 않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요. 이 영상 하나로 우리 강아지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 8번째 이야기는 특히 많은 보호자들이 가장 흔하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강아지는 아파도 티를 잘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강아지는 아픈 것을 잘 숨깁니다. 이게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강아지가 아프면 당연히 표현하지 않을까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약한 모습을 숨기도록 진화해 왔어요.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생존에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무리 안에서 약하다는 게 드러나면 쫓겨나거나 외부 포식자에게 타겟이 되거나 다양한 위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아프더라도 최대한 정상적인 척 행동하려는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반려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강아지도 보호자 앞에서 아픈 티를 잘 안 내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리 강아지 멀쩡한데? 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미 상태가 꽤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수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조용해졌다. 밥을 먹는 속도가 느려졌다.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거나 반대로 안 마신다. 산책을 좋아하던 강아지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계단을 예전보다 힘겨워한다. 앉고 눕는 자세가 어딘가 어색하다. 이런 변화들은 너무 작아서 원래 이런가? 하고 지나치기 쉬워요. 하지만 수의사들은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요. 강아지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행동의 변화가 강아지가 보내는 유일한 신호일 수 있어요. 보호자가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혹시 최근에 우리 강아지에게 이런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많은 보호자들이 모르고 있는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갈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순간이 꼭 오잖아요. 내가 뭔가를 먹고 있는데 강아지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에 지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이 정도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수의사들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위험 음식들이 있어요. 먼저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 강아지에게 위험하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이 성분을 잘 분해하지만 강아지는 분해 능력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체내에 쌓이면 심장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다크 초콜릿은 더 위험해요. 양이 적어도 작은 강아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포도와 건포도예요. 이건 많은 보호자들이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가 강아지에게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수의학 연구에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얼마나 먹었는지와 상관없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왜 위험한지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조심해야 해요. 조금만 먹었으니까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세 번째로 양파와 마늘이에요. 양파와 마늘에는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위험하지만 익히거나 가루 형태여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사람 음식 중에서 양파가 들어간 것, 예를 들어 볶음밥이나 찌개 같은 걸 주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해요. 네 번째로 자일리톨이에요. 자일리톨은 무설탕 껌이나 사탕, 일부 땅콩버터 등에 들어있는 감미료예요.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강아지에게는 급격한 혈당 저하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땅콩버터를 주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로 익히지 않은 빵 반죽이에요. 이건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빵 반죽 안에 이스트가 강아지 위 안에서 계속 발효되면서 가스와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위가 팽창하거나 알코올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아보카도, 커피, 알코올, 마카다미아 너트 등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들이 꽤 많아요. 보호자분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는 음식이 강아지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제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건 정말 많은 보호자들이 그냥 습관인가 보다 라고 넘기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강아지가 계속 발을 핥는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발을 핥는 건 꽤 흔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들이 원래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수의사들은 이 행동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말라고 해요. 강아지가 가끔 발을 핥는 건 정상이에요. 산책 후에 발을 핥거나 가끔씩 그루밍하는 차원에서 핥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특정 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핥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수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로 알레르기예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음식 알레르기, 환경 알레르기, 접촉성 알레르기 등 다양한데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가 가렵고 불편해서 그 부위를 계속 핥거나 물거나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발가락 사이가 붉어지거나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다면 알레르기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피부 감염이에요. 지속적으로 핥는 부위에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미 감염이 있어서 핥는 것일 수도 있고요. 냄새가 나거나 부어있거나 피부색이 변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통증이에요. 관절이 아프거나 발에 뭔가 박혔거나 발톱이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부위를 계속 핥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나 불안이에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반복적인 핥기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듯이 강아지는 발을 핥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한 번쯤 수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겠지 라고 넘겼다가 오래되면 상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강아지가 특정 부위를 자주 핥는 게 보인다면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겠어요? 수의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강아지의 체중 관리입니다. 우리 강아지 좀 통통한데 그냥 귀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통통한 강아지가 귀엽고 건강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수의사들은 이게 가장 흔하게 놓치는 건강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해요. 강아지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먼저 관절에 영향을 줘요. 몸무게가 늘어나면 관절이 받는 압력도 늘어나요. 특히 소형견들은 슬개골 탈구 같은 관절 문제가 흔한데 비만이 이 문제를 더 빨리,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심장과 호흡에도 영향을 줘요.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호흡기에도 부담이 커요. 특히 코가 납작한 단두종 강아지들, 예를 들어 불독이나 퍼그 같은 경우엔 원래도 호흡이 쉽지 않은데 비만까지 더해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당뇨 위험도 올라가요. 사람처럼 강아지도 비만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정상 체중을 유지한 강아지가 비만인 강아지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평균 12년 차이가 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렇다면 강아지의 체중이 정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중계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몸을 직접 만져보는 방법이 있어요. 갈비뼈를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느껴지면 정상에 가깝고, 지방층이 두꺼워서 잘 안 느껴진다면 체중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허리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 살짝 들어가 보이는 모양이 정상적인 실루엣이에요. 보호자분들, 오늘 한번 우리 강아지 몸을 부드럽게 만져보시겠어요? 갈비뼈가 느껴지나요? 이제 5번째 이야기예요. 이건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5번째, 강아지는 보호자의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힘든 날이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은 날. 그런데 강아지가 와서 옆에 딱 붙어 있거나 무릎에 발을 올리거나 얼굴을 핥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표정을 읽는 능력, 목소리 톤과 높낮이를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냄새를 통해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까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체취에도 영향을 줘요. 강아지는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슬프거나 힘들다는 걸 냄새로 알아채는 거예요. 또한 강아지는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살아오면서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읽는 것에 진화적으로 적응해 왔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유독 사람의 눈을 많이 바라보는 것도 이런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힘들어할 때 곁으로 오는 강아지의 행동은 단순한 관심 끌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라는 표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보호자의 감정 상태가 강아지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보호자가 오랫동안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면 강아지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강아지도 보호자의 감정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위해서도 보호자 자신의 정서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강아지도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힘든 날 강아지가 다가와준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6번째 이야기는 많은 보호자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 진짜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6번째, 강아지에게 산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산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산책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면 산책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보호자들이 산책을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강아지가 뛰고 걷게 해서 체력을 쓰게 하는 것. 물론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수의사들과 동물 행동학자들은 강아지에게 산책이 정신적인 자극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강아지의 세계는 냄새의 세계예요.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읽어요. 사람의 코보다 훨씬 발달한 후각으로 주변의 정보를 수집해요. 어느 개가 지나갔는지,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심지어 그 존재의 건강 상태까지도 냄새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산책 중에 강아지가 여기저기 냄새를 맡는 건 사람이 신문을 읽거나 SNS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세상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빨리 걷게만 하는 산책보다 강아지가 원하는 곳에서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산책이 더 가치 있어요. 스니프워크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충분한 냄새 맡기는 강아지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피로를 통해 행동 문제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산책은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만드는 시간이기도 해요. 함께 바깥을 탐험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산책을 귀찮아서 짧게 끝내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강아지에게 산책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7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건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7번째, 강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갑자기 짖음이 많아졌다. 갑자기 숨는 행동이 늘었다. 갑자기 공격성이 생겼다. 갑자기 무기력해졌다. 갑자기 식욕이 없다. 갑자기 화장실 실수가 늘었다.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사춘기인가? 성격이 변했나? 왜 저러지? 하고 행동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의사들은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먼저 신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통증이 있으면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아픈데 건드리니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낯선 행동을 하거나 방향 감각이 이상해 보이면 신경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화장실 실수가 늘어난다면 비뇨기계 문제를 확인해야 할 수 있고요. 심리적인 원인도 있어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 이사, 일상의 변화, 큰 소리, 보호자의 스트레스 등이 강아지에게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행동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 변화를 단순히 성격 문제로 넘기지 않는 거예요. 특히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다면 한 번은 수의사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강아지는 이유 없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8번째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보호자들이 놓치고 있는 수의사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8번째, 건강해 보여도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아지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잘하고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굳이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 보일 때만 병원에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수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질병이 겉으로 아무 이상 없어 보일 때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장질환, 심장질환, 당뇨, 갑상선 이상, 종양. 이런 질병들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요. 강아지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으로는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정기 검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장기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변 검사로 신장과 비뇨기 상태를 볼 수 있고 심장 청진으로 심자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내부 장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검사들은 증상이 없을 때 해야 의미 있어요. 이미 증상이 심하게 나왔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해요. 1년이 사람의 57년에 해당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매년 정기 검진을 받는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57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아요. 사실 그것도 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수의사들은 성견은 최소 1년에 한 번, 노견은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정기 검진을 권장해요. 아직 정기 검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우리 강아지의 마지막 건강검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사실들 어떠셨나요? 아픈 티를 잘 내지 않는 강아지의 특성, 위험한 음식들, 발을 핥는 행동의 의미, 체중 관리의 중요성, 보호자의 감정을 느끼는 강아지, 산책의 진짜 의미,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의 신호, 그리고 정기 검진의 필요성. 이 8가지 중에 이건 몰랐는데 싶은 게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의미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매 순간 행동으로, 몸으로, 눈빛으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유심히 보면 그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요. 수의사들이 보호자들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의학 지식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잘 알려고 노력해달라는 거예요. 그 작은 관심이 강아지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강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거예요. 아플 때 알아봐주는 것, 배고플 때 챙겨주는 것, 무서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산책하는 그 시간.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강아지들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보호자분들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